주하영, 네 아빠도 감방 같잖아. 뭘 아직도 고상한 척이야? 2년 연애하면서 고작 손만 잡고 너 같은 목 썩을라니까 선심 써서 약혼 유지해주는 거지. 빨리도 도망갔네. 하지로 대표 변호사, 드디어 전화를 받네. 어젯밤에 바에서 데리고 간 그 취한 여자, 무슨 짓 한 건 아니지? 그 여자는 나도 알아. 전 청주 1인자 준낙산의 딸이자 내 사촌형의 약혼녀라는 거. 주하영, 너 미쳤어? 저 사람은 한진우야. 주하영, 네 아빠도 감옥 갔는데 왜 아직도 고상한 척이야? 2년 사귀면서 손만 잡는 게 마음의 병이냐? 아니면 불감증이냐? 너 같은 목석한테 내가 선심 써서 파혼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 않았어도 현우 오빠가 나한테 감히 이러진 못했을 텐데. 결국엔 내가 먼저 파혼하게 만들려는 거겠지. 아빠, 예전에 감옥 가시기 전에 한가와 파혼하라고 애원하셨잖아요. 진작부터 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빠 일, 진짜 한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 끼집이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폰이 고장났어요. 고장나? 네 머리가 고장난 거겠지. 네 동생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집에서 목욕할 정신이 있어? 성민이가 잡혀갔다고요? 내가 어쩌다 너같이 술 먹는 거 나와서 당장 경찰서 가서 애 안 빼내고 뭐해? 누나! 입 다물어. 누나라고 부르지 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주양, 동생분이 사람을 폭행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처는 안 될까요? 합의로 처리할 순 없을까요? 피해자 측 태도가 아주 완강합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형사로 진행하겠답니다. 그럼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미 전권 변호사한테 위임했습니다. 그 변호사분 어디 계신가요? 제가 가서 얘기 좀 해볼게요. 저기 문 앞에 있는 차에 있습니다. 그 변호사 아주 까다로운 분입니다. 알아서 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민이 누나입니다. 보상 문제로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진우? 왜요? 주가 아가씨가 왜 그렇게 놀랍니까? 동생분이 설마 말 안 해줬어요? 자기가 팬 사람이 당신 약혼자 한현우라고? 한 대표 변호사님, 공적으로 처리하시죠. 주성민이 때린 건 잘못이지만 한현우가 먼저 모욕을 줬잖아요. 둘 다 잘못이 있다고요. 게다가 남들도 다 알잖아요. 두 집안이 약혼한 사이란 걸. 소문나면 한현우 평판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 합의하시죠. 한현우의 평판이 나랑 무슨 상관이죠? 오히려 망신당하게 바라는데, 게다가 제가 한가 사건을 맡으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소문이 돌았지. 한가 양대가 사이가 안 좋다고 조지 아들인 한진우가 명성이나 능력면에서 한현우를 훨씬 능가한다고. 만약 체면을 생각해서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처리하게 하려면 이 방법은 아무래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아하니, 주양, 진짜로 어젯밤 일을 없던 일로 하려는 건가요? 그건 사고였어요.
아직도 입 밖에 안 꺼내네요. 주아영, 나한테 한연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어젯밤 일을 빌미로 나한테 부탁을 한다면 그건 먹힐지도 모르죠. 입 다물어요.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경찰서 앞이에요. 타요. 여기서 얘기해요. 보아하니 주양 부끄러운가 보네요. 나도 몰랐죠. 어젯밤이 처음일 줄은. 닥쳐요. 이제야 얌전히 앉네요. 한 변호사님, 자중하세요. 자중? 어젯밤에 그 정도까지 해놓고 무슨 수로 자중합니까? 어젯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전 아직 한현우 약혼녀고 한가희 예비 며느리예요. 우리 사이 선 좀 지켜주세요. 주아영, 미련 남는 건 알겠는데 당신 생각엔 지금 주가 상황에서 한현우가 계속 이 약혼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두 집안 문제예요. 일찌감치 포기해요. 하운 여구를 떠나서 한현우 같은 놈은 자기 구역에서만 큰 소리치는 찌질이에요. 한가 첫째 도련님 타이틀 빼면 걔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건 제 일이니까 둘째 도련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니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성민 사건 말인데 둘째 도련님께서 한 번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어건은 아까는 아까고 한현우가 기분 나빠하면 난 좋거든요. 한현우가 그쪽 동생 감옥에 보내고 싶어 하니까 난 기필코 막을 겁니다. 이 일 내가 처리하죠. 선물이라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됐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만 가볼게요. 한 변호사님, 한현우 쪽은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전해. 꺼져서 반성이나 하라고 해.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 어서. 고생 많았지. 고생했어. 어디 얼굴 좀 보자. 어쩌다 이렇게 부었어. 엄마, 아니 너무 추웠어. 밥도 못 먹었어. 주아영, 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느라 이제야 와? 네 동생이 저 안에서 몇 시간이나 더 고생했잖아. 누나라는 애가 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풀려난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건 고의 상해였다고요. 고의의 상해는 무슨 그냥 처남이 매형이랑 장난친 거지.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한가에 가서 감사 인사드려. 한현우랑 관계도 좀 다지고. 한현우가 선민이 봐준 건 다 널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 주가도 생각하고. 전 안 가요. 무조건 가. 네 아빠 감옥에 가고 우리 집안은 끝장났어 이제. 유일하게 기댈 곳은 현우밖에 없어. 한가에서 파혼하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앉아. 돈 때문에 자존심까지 다 버려야 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자존심은 무슨? 빨리 가. 현우만 못 돌리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 마. 아주 기가 막혀서 주간에 그 범죄자 애비가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아들이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이 결혼 무조건 파혼이야. 어머님, 고정하세요. 사실 이 일이 전부 마음 약한 현우 오빠 탓은 아니죠. 다만 뭐? 제가 듣기로는요. 집안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면 운세에 악영향을 미친대요. 주간에는 지금 그렇게 큰일이 났는데 현우 오빠까지 피를 봤잖아요. 전 아무래도 주간에 묻어 불길한 기운이 우리 한가의 운세를 칠까 봐 걱정이에요. 어쩐지 요즘 하는 일마다 안 풀리더라니. 사모님, 주아영 양이 왔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하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와. 어머님, 하영 언니가 왔으니 일단 들어오게 하시죠. 하지만 몸에 묻은 불길한 기운은 떨쳐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언니, 기분 나빠하지 마요. 어머님도 다 우리 좋자고 그러시는 거니까. 주 아저씨도 방금 감옥에 가셨고, 현우 오빠도 다쳤잖아요. 이런 일들은 믿어서 나쁠 거 없죠? 맞아, 주아영. 네가 우리 한가에 들어오고 싶고 현우를 만나고 싶다면 이 불화로를 넘어가야 해. 너희 주간의 불길한 기운에 아주 싹 태워버리라고. 한 아주머니, 전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지 모욕당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애비가 감옥에 갔을 때 넌 이미 알았어야지. 수치가 뭔지 말이야. 우리 한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서 이 정도 법도도 몰라? 맞아요, 하영 언니. 불화로 하나 넘는 것뿐인데 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언니가 아예 현우 오빠나 두 집안의 혼약에 관심이 없든가요? 한가에서 이렇게 법도를 따지신다면. 주아영, 고상한 척 하지 마. 예전에 떠받들어지는 공주님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들 피하기 바쁜 재앙 덩어리잖아. 한가에 빌붙으려면 불화로를 넘는 건 고사하고 무릎 꿇고 기어들어오라 해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한 아주머니, 저희 아빠가 옥살이 중이시긴 하지만 결백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는 한가를 많이 봐주셨죠. 하지만 한가 일에 대해선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전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이 위선적인 가면을 다 벗겨버린다면 청주에서 누가 더 추해질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 계집애 미쳤네. 덤터기 쓴 주 선생님이 확실히 쥐고 있지. 한가 약점을 꽤나 많이. 전엔 하영이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었지만 만약 이 미친 애를 궁지로 몰았다가 아빠 부축해서 물고 들어지면 한가도 같이 끝장이야. 안 돼. 타운을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하게 해야 돼. 절대 자극해선 안 돼. 아이고, 하영아. 넌 애가 참,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아주머니는 장난 좀 친 거야. 액땜 좀 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네가 싫다면 관두자꾸나. 자, 어서 들어가. 눈앞에 있지 말고. 한 변호사님, 저 주영이라는 사람 정말 영리하네요.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 부인에게 반격을 가하다니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울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확실히 똑똑해. 지금 같은 상황에선 미쳐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미친 척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법이야. 그 여자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넘어져도 타격이 없지만 한가는 이룬 게 많은 대가문이잖아. 넘어지면 감당이 될까? 역시 한 변호사님, 통찰력 있으시네요. 그럼 지금 들어가서 저분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왜? 요즘 방샘 사건 때문에 지루했는데 이렇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으니 마침 잘 됐네. 들어가 볼까? 머리 좀 식힐 겸. 둘째 도련님 오셨어요. 큰어머니, 꽤 시끌벅적하네요. 진우 왔구나. 이리 와서 앉으렴. 수진, 동생이 널 한참 찾았단다. 진우 오빠 오셔. 괜찮습니다. 전 여기 앉겠습니다. 둘째 도련님. 큰어머니, 상관없으시죠? 저 여기 앉아서 좀 들을게요. 한가 본가의 실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저 둘째 내가 여기서 행패 부리는 걸. 언짢을 리가 있나요? 다 사촌 형을 걱정해서 그런 건데. 하영아, 사실 아주머니는 널 늘 마음에 들어 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현우가 좀 부족해서 흠이 많은 아이란 걸. 너한테는 안 어울리지. 네 아빠가 계실 때는 그나마 눌러줘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머니는 네가 시집와서 고생할까봐 그래. 억지로 맺어진 인연은 좋지 않잖니. 어차피 다들 이렇게 힘든데 서로 놔주는 게 낫잖니. 이 약혼 말인데. 아주머니, 오해하셨어요. 저랑 현우 오빠는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오빠한테 작은 흠은 있어도 우린 마음이 잘 맞아서 오빠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우 오빠한테 무슨 문제가 있든 저는 언제나 늘 곁에 있을 거예요. 하영 언니,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재벌과 결혼은 격이 맞아야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 좋게 끝낼 줄도 모르고 등 떠밀려야 나가겠어요? 이게 언니가 말하던 명문가 아가씨의 품격인가요? 분수 참 잘하시네. 내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기가 할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간병인 하나를 딸로 착각하셨잖아. 그 간병인이 그쪽 어머니 아니신가? 그 간병인이 바로 네 엄마지? 진 오빠, 전 주양처럼 귀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겐 인격이란 게 있어요. 전 결혼을 권력에 빌붙기 위한 수단으로 쓰진 않아요.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한다는 걸 이익 때문에 안 놔주는 짓은 안 한다고요. 제가 결혼한다면 그건 분명 서로 사랑해서일 거예요. 분명. 제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서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렇군. 점양의 진심은 문턱이 참 유연하네. 기가가 돈이 있으니 친척 행세하고 한가가 권력이 있으니 뻔질나게 드나들고 입으로는 권력에 빌붙지 않는다면서 몸은 정직하게 남의 집 거실에 죽치고 앉아. 쫓아내도 안 가네.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지 마. 우리 엄마는 밖에서 수영딸 같은 거 들인 적 없으니까. 정확하게 팩폭하네. 역시 1, 2 변호사답네. 너! 진우가 오늘 약 잘못 먹었나? 기가는 저의 큰 고객이잖아. 평소엔 기가 체면에 가서라도 어느 정도 대우해줬을 텐데 오늘은 왜 저렇게 매정하게 굴지? 수진아! 한 아주머니도 가셨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거 놔요, 한진우. 서로 사랑해서. 정분이 깊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미쳤어요? 이거 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보면 어때서? 이참에 보여주면 되겠네. 한현우 약혼녀가 나랑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내가 잘못했어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한 것도 아니에요.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다 유스키 열받게 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진짜야? 진짜야. 그럼 나한테 뽀뽀해봐. 너! 놓아줘. 뽀뽀 안 할 거는 됐어. 그럼 좀 더 안아줄게. 됐지? 놓아줘. 한진우, 너 진짜 너무하네. 주하영,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하지만 한현우, 그 쓸모없는 자식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너를 어떻게 지켜한가해서 너랑 결혼할 수 있는 게 걔 하나뿐인 줄 알아? 어차피 이용할 거면 가장 쓸만한 사람을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예를 들면 나?
하영아, 큰일 났어. 신정내과 쪽 난리 났어. 무슨 일인데? 뇌경색 환자가 있었는데 방금 응급처치 실패해서 돌아가셨어. 뇌경색이 위험하긴 해도 제때 병원에 왔으면 사망률이 그렇게 안 높잖아. 문제는 약이었어. 수입산 혈전용 해제를 썼대. 약효가 너무 세서 환자가 못 버틴 거지. 그래서 광범위한 출혈 혼수가 온 거야. 결국 못 살렸어. 이 약은 사용 기준이 엄청 까다로운데 누가 오더 내렸어? 누구겠어? 백으로 들어온 그 아가씨지. 정수진 말이야. 정수진? 그때 마침 걔가 당직이었거든.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사돈 백 믿고 가산으로 들어온 풋내기가 기본적인 양리도 모른다고. 언젠간 일낼 줄 알았어.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지만 지금 보호자들 난리 나고 병원 윗섬까지 다 뒤집혔어. 이거 중대한 의료사고야. 자칫하면 면허 취소에 난방행위라고. 어떤 재수없는 인간이 희생양으로 끌려갈지 모르겠네. 주의사님, 원장님이 당장 원장실로 오셔야 합니다. 하영아, 괜찮아. 가볼게. 원장님, 부르셨어요? 원장님, 오더는 주하영이 내리라고 한 거예요. 주하영 선생, 지금 보호자들이 아주 난리야. 병원 측에선 이미 결정했어. 즉시 정직 처리하고 징계 결과를 기다리게. 거절하겠습니다. 잘못 내려진 그 처방.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분명 정수진이 마음대로 약물 용량을 바꾼 겁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전 절대로 그 애 대신 누명 안 쓸 겁니다. 하영 언니, 말은 증거를 대고 하셔야죠. 본인이 실수해놓고 왜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 하세요? 슈 선생, 사람은 눈치껏 행동해야지. 정수진 집안에서 우리 병원에 건물을 하나 기증했잖아. 일단 자네가 제 대신 총대를 매게나. 이 소동만 잠잠해지면 병원에서도 당연히 자네에게 섭섭지 않게 보상할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자네는 평생 청주에선 다시는 메스를 잡을 수 없을 줄 알아. 맞아요, 하영 언니. 언니 아빠 준학산도 횡령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주가 집안은 진작에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차피 언니한테 이 정도 오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재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얼른 사인하고 꺼져주세요. 디노 둘째 도련님, 직접 행차를 다 하셨습니까? 한 그룹이 저희 병원 법률 대리인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의료 분쟁에 어찌 도련님을 모시겠습니까? 진호 오빠도 분명히 아셨죠? 제가 병원에서 괴롭힘 당한 거. 그래서 저 도와주러 일부러 오신 거죠? 주양, 생각은 좀 해봤습니까? 한가에서 당신과 정략 결혼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용할 거라면 왜 찾지 않는 거죠?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을요. 예를 들면 나 말입니다. 진호 오빠, 설마 한가 체면을 봐서 주하영이랑 합의하려는 건 아니죠? 병원장님, 큰일 났어요. 보건부 국장님 오셨어요. 회의실에서 화내고 계세요. 당장 원장님부터 오시라는데요. 뭐? 하필 이런 때에. 진우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앉아 계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정수진, 너도 같이 가자. 진호 오빠, 이따 다시 올게요. 주양, 변호사로서 인내심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방으로서 용납하기 힘들군요. 당신이 나와 한현우 그 쓰레기 사이에서 이렇게 오래 고민하는 거 말입니다. 정말 기분 나쁘네요. 당신은 선택할게요. 뭐라고요? 결혼해요. 당신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기꺼이 한진우 부인이 되어줄게요. 좋아요.
주하영,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미 정직 처분 받았잖아. 당장 나가. 진우 도련님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귀병원은 이런 식으로 제 의뢰인에게 말합니까? 의뢰인요? 이번 의료사고는 사실도 불분명하고 처리도 부당해서 제 의뢰인의 심리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제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 산정하죠. 한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번에 오신 게 주의사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고요? 아이고, 오해입니다, 오해. 한 변호사님, 좋게 얘기하시죠. 제 변호인단과 얘기하시죠. 우리 계약서 써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계약서요? 어차피 가짜 결혼이잖아요. 각자 목적이 있으니까 규칙은 있어야죠. 주하영, 당신 눈에는 결혼이 그저 교환 조건인가요? 애초에 준학산이 주선한 정략 결혼을 수락하고 한현우와 결혼하려던 것도 그저 이익 교환일 뿐인가요? 그래서 한현우한테는 전혀 감정이 없었던 거군요. 하영아, 결혼이라는 건 일종의 경제적 계약이야. 나랑 네 아빠도 이렇게 몇 년을 잘 살아왔잖니. 우린 한가에 도움이 필요해. 그 사람한테 감정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결혼은 서로 조건 맞고 득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요? 물어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당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날 밤 이후로 자꾸 생각나서 당신이랑 또 자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 마요. 당신을 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선 넘는 짓은 안 할 테니까. 게다가 잊지 마요. 그날 밤엔 당신이 먼저 키스했다는 거. 그날 밤은 제가 취해서 그랬어요. 한현아, 여긴 어떡해? 이 여자가 감히 내 전화를 씹어? 이거 두째 차 아니야? 진우야, 너 차 안에 있지? 열지 마요. 뭘 당황해요. 주가는 이미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더 이상 문제 일으키기 싫어요. 그 사람과 파혼하기 전까진 남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두 사람 관계를요. 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내가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창문을 안 열면 오히려 의심만 사서 일을 더 키울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움직이지 마요. 소리도 내지 마요. 진우야, 난 또 네가 차 안에서 혼자 쿡 박혀 있는 줄 알았지. 어떤 아가씨길래 이렇게 안달이 났어? 방 잡을 시간도 없었어? 볼 일 있어? 진우야,
주아영 말인데 방법 좀 생각해봐. 완전히 떼어낼 수 있게 정 안 되면 술을 써서 감방에 쳐넣든가 몇 년 콩밥 먹게 하면 더 이상 못 들어붙겠지. 진우야, 이 아가씨 몸매는 좋은데 그냥 적당히 즐겨. 너무 진심으로 대하지 말고 어차피 명문가 집안도 아니잖아. 우리 한가에 못 들어올 테니까. 됐어. 내 흠 다 깨겠다. 난 주아영 퇴근하러 가야 돼. 저녁에 한가연에 있잖아. 생각만 해도 밥맛 떨어지네. 간다. 안전 조심하고. 한진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밤 한가 연애에서 본가가 분명 트집을 잡으며 널 곤란하게 만들고 파혼을 강요할 거야. 나도 알아. 만만치 않을 거란 거. 알아서 조심해. 버티기 힘들면 언제든 날 찾아. 기억해. 넌 이제 나 한진우의 아내야. 전 그냥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절 도와주시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내 부인 역할이나 똑바로 해놔두고 바람 피우지 말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이제 움직여도 되나요? 내가 조사하라며 그냥 해. 뭐가 무서워? 일 생기면 내가 책임져. 가만 보니까 둘째 놈이 아까 그 여자를 엄청 챙기던데 10중 8구 떳떳하지 못한 사이일 거야. 만약에 그 여자가 유부녀라면 앞으로 둘째는 내 손에 약점 제대로 잡히는 거지. 아까 너 기다리면서 누구 만났게? 한진우. 어떻게 알았어? 의료사고 처리하러 병원 왔었어.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맞춰봐. 걔 아까 뭐 했게? 바람 피고 있더라. 주아영, 남자는 다 똑같아. 겉으로는 금욕적인 척하지만 뒤로는 얼마나 쓰레기 같을지 모른다고. 연애는 몇 시에 시작해? 고상한 척은. 주아영, 착각하지 마. 네가 아직도 잘나가는 주가 아가씨인 줄 아나 본데 충고 하나 할게. 그만 좀 튕겨. 안 그러면 나중엔 한진우 같은 놈 정부 노릇할 자격도 없을 테니까. 그건 신경 쓸 거가 없어. 두고 보자, 주아영. 언제까지 콧대 높일 수 있나 보자고. 주아영, 이따 들어가면 눈치껏 행동하고 말 좀 예쁘게 해. 착각하지 마. 네가 아직도 예전에 그 주가 아가씨인 줄 알아? 넌 이제 쥐뿔도 아니라고. 한현우. 왜? 꼬리 내리게? 너 진짜 시끄러운 거 알아? 오는 내내 쉴 새 없이 떠들잖아. 전생에 개구리였어? 너! 이모님. 하영아, 왔니? 이리 오렴. 어디 이모가 얼굴 좀 볼까?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직장도 이렇게 생겼으면서 얼굴 들고 여길 오네? 하영아, 네 아버지가 구속되셨어도 우리 한가는 절대 흙물처럼 굴지 않아 해. 이모 마음속엔 네가 영원히 최고의 며느리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모님이 절 제일 아껴주신다니까요. 한부인님은 정말 마음씨가 고우셔. 예정을 다 생각하시고. 그러게 한가가 도리를 다 하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에 비하면 주가가 참 염치 없지. 본인들 처지를 알면 알아서 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뻔뻔하게 파혼을 안 하다니. 내가 보기엔 유부인 마음이 너무 약해. 나 같았으면 저런 정과자 며느리 절대 안 받아들일 거야. 같이 외출이라도 하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내 말이 그 말이야. 누구는 참 낯짝도 두껍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친정은 망하고 아빠는 감방 갔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한가에 붙어먹네. 한가를 무슨 보호소로 아나 봐? 두 사모님, 대화가 즐거우신가 봐요. 뭐, 내 말이 틀려? 주하영, 너 아직도 네가 예전에 잘 나가던 주가 아가씨인 줄 아나 봐? 이 부인, 그장 트레이너라는 헬스 트레이너한테 남원구에 사준 대형 아파트. 대표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요. 무슨 헛소리야! 생사람 닦지 마! 그리고 당신, 왕부인. 지난달에 우리 병원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하셨죠? 그것도 VIP 특진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왕 대표님 몇 년 전에 정관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왕 대표님의 늦둥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요? 너희 몹쓸 년! 감히 내 뒷조사를 해? 남이 모르게 하려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죠. 전 워낙 유명해서 길동무 삼는 것도 안 드렸거든요. 두 사모님 모두 꽤나 유명 인사들이신데 이 화장실에서 울리는 소리가 성에 안 차신다면 전 기꺼이 연회장 스피커를 써서 두 분을 아주 제대로 홍보해드릴게요. 미친년! 완전 미친년이야! 아까 차에서 주양에게 물어볼 걸 깜빡했네요. 한진우, 미쳤어요? 여기서 날 막다니. 들키면 어쩌려고요?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한 변호사님. 조심해주세요. 현우 오빠랑 파혼 문제 정리되면 확실히 대답해드릴게요.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요. 한진우 부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양.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3층에 있는 VIP 휴게실로 모실 테니 거기서 좀 닦아내시죠. 좋아요. 주양, 사실 저 주가랑 인연이 좀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님께 후원을 받았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한 그룹에 취직하게 해주신 분도 아버님이세요. 주선직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인연이네요.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주 아가씨 무슨 짓이에요? 주 선생님, 한 달 기본급이 185만 원인데 대출금 갚고 우리 엄마 생활비까지 주고 나면 좋은 담배 한 갑 피우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널 후원해? 평생을 청렴 결백 가게 사신 분이야. 내가 병원에 들어갈 때도 가사는 꿈도 못 꿨는데 어떻게 너한테 특혜를 줘서 한 그룹에 들어가게 해? 죽이지 마세요. 말해! 대체 누가 널 보낸 거야? 날 이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쩔 셈이었어? 한가 첫째 도련님이에요. 현우 오빠가 제게 돈을 줬어요. 옷을 더럽혀서 위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기절시키고 서그룹에 서대표를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오늘 밤 그분 기분만 맞춰주면 성남지구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서대표. 그 바다에서 유명한 생마잖아. 한현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니 내 탓하지 마.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 네? 날 기절시켜. 그리고 서대표 불러와. 죽기 싫으면 하라는 대로 해. 한진우,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내가 안 왔으면 한진우 부인은 오늘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었죠? 서 대표님, 사람은 이미 저 안에 있습니다. 슬슬 약효도 돌 때가 됐을 겁니다.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십시오.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 대표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현우 오빠랑 약속하신 거요. 에이, 걱정 마. 귀여운 아가씨가 내 맘에 들기만 하면 성남지구 그딴 계약서 말이지. 문제없지, 문제없어. 문이 왜 안에서 잠겼지? 서 대표님, 잠시만요. 사람 시켜서 열쇠 가져오겠습니다. 전 원래 속아주는 척 하려고 했어요. 서 대표가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손쓰려고 했고요.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어서 한현우의 속셈을 폭로하면 파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한현우한테 들키면 어쩌지? 나랑 한진우랑 단둘이 이 방에 갇혀 있는 걸 말이야. 노석진, 1층에 가서 사람 좀 받아. 창문으로 뛰어내려. 미쳤어? 여긴 3층이라고. 이 창문 바로 아래에 호텔 조경 천막이 있어. 그걸 타고 내려가면 돼. 난 네 실력을 믿어. 내 사촌동생 노석진이 아래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열쇠 가져왔어요. 주아영, 날 믿어? 믿어. 형수님, 여기 구두요. 고마워요. 형수님, 제가 오늘 목숨 걸고 도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한테
좋게 좀 얘기해주세요. 제 사건이 진짜 급하거든요. 허락하신 거죠? 형수님 걱정 마세요. 형수님이랑 우리 둘째 형 일은 제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게요. 안심하세요. 정말 고맙네요. 아이고, 형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요. 형수님은 제 첫째 형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둘째 형이랑도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럼 우리 사이는 더 끈끈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멍청한 사람은 봤어도 이렇게까지 멍청한 건 처음 보네. 형수님, 조심히 가세요. 한 오빠, 괜찮아요? 누구야? 한진우가 왜 휴게실에 있어? 저 여자 주하영이잖아. 한진우, 감히 내 약혼녀를 건드려! 현 오빠, 착각한 거겠죠. 진호 오빠가 눈에 차기나 하겠어요? 주하영, 그 여자가. 사람은 주하영 그 여자 어딨어?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한가 양대가가 계속 사이가 안 좋았어도 그래도 형이 이렇게 급하게 날 해칠 필요는 없잖아. 해치다니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아까 연회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올라와서 방에서 술 깨려던 것뿐인데 형은 외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예비 열쇠로 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지. 한현우, 넌 그렇게도 간절하게 내 목숨을 원했던 거야? 아이고, 진우 도련님. 아이고, 진우이. 이건 두 분 집안일이시니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전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얘기 나누세요. 네. 그럴 리 없어. 방금 분명 주하영이 여기 있었는데. 나 한현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방금 연회장에서 한창 찾았잖아.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연회장이 있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방금 분명 봤는데. 뭘 봤다는 거야? 외부인까지 데려와 문을 부수고 사촌 동생을 모함하려 했다는 걸 할아버지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오해야. 다 오해야. 진우야, 형이 취해서 방을 헷갈렸어. 너무 담아두지 마라. 다신 안 그럴게. 하여와, 가자. 내려가자. 주하영, 거기서 뭐해? 빨리 안 가고. 왜 그래? 아, 방금 발을 좀 삐끗했어. 한현우, 빨리 돌아가자. 한 아주머니가 애타게 찾으시겠다. 여러분, 다들 오늘 밤 연회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리셨겠죠? 그럼 이제 저희 한가의 소장품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로 경매할 소장품은 유명 화가의 진품인 모란도입니다. 시작가는 20억 원입니다. 50억 원. 루시버 건. 80억 원. 80억 원 낙찰입니다. 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오셨어요? 주양. 이런 그림 한 점에 80억 원을 써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품격이라는 거죠? 좋아요. 내 아빠는 감옥에 갔고 주가는 이미 끝났어. 지금 네가 가진 걸 다 합쳐도 저 그림 액자 하나 못 살 텐데. 사람이 말이야.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네가 억지로 한가에 붙어본들 무슨 소용이야. 나중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지. 왜요? 유스키 아주머니, 이제 아셨어요? 저희 주가가 근본 없다는 걸요? 아빠가 감옥에 가기 전에도 이런 것들은 저희는 살 엄두도 못 냈거든요. 아니면 한가 본가 체면에 인정하기 두려우신가요? 속물처럼 굴며 파혼을 강요한 게 남들 비웃음 살까 봐요. 게다가 전 한 번도 제가 억지로 매달렸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애초에 한가에 시집가기 싫다는 저 대신 직접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압력을 가해 결혼을 사정하신 건 아주머니잖아요. 설마 유스키 아주머니 이렇게 최근 일도 잊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뇌 CT라도 예약해드릴까요? No! 그래, 계속 큰 소리 쳐봐.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두 번째 경매품은 최고급 루비 목걸이입니다. 시작가는 30억 원입니다. 60원. 더 높게 부르실 분 계십니까? 6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매품은 우겨입니다. 시작가는 40억 원입니다. 한지우. 이 목걸이는 형 부인 겁니다. 형 부인. 6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양 축하드립니다. 이 목걸이형 부인 겁니다. 형 부인은 아빠 부하 직원인데 그 사람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 이렇게 비싼 보석을.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 아빠가 감옥에 갈 때 형 부인이 마침 가장 결정적인 오점 증인 중 한 명이라는 거야.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혹시 내막을 아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지만 제 아내의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따 행사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줄게요. 내가 내 말 잘 들어봐. 며칠 있다가 마세라티 한 대 더 뽑을 거야. 타고 놀게. 좋아요.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이 가로등들은 주 선생님 같아. 허리를 숙이고 평생 청주를 밝혔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잖아. 주 선생님, 걱정 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꼭 실마리를 찾아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어줄게요.
왜 뭐만 있어요? 가요. 한사모님, 집에 가야죠. 진우 씨, 절 도와주실래요? 주하영. 사실 아까 3층에 숨어 있던 건 단순히 파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죠? 맞죠? 나. 한가가 준학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거죠? 내 말이 맞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둘째 도련님은 절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 처분? 당신도 알잖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지만 내 아내 일에는 각별히 신경 쓰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단지 한가 본가만으로는 그렇게 큰 판을 짜서 주 선생님을 모함했을 리 없어. 오늘 밤 참석한 저 재벌 인사들도 다 엮여있을지 몰라. 저 화려한 겉모습 아래 대체 얼마나 많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주하영, 크게 한 판 벌려볼래?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던 비밀이 이미 새어나갔다는 걸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 말은 적을 유인하자는 건가요? 역시 똑똑하네요. 준학산 선생님 딸답군요, 타요. 현우야, 저기 좀 봐라. 둘째네 저 녀석이 어쩌다 주하영이랑 저렇게 가까워졌지?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하영은 지금 집안도 몰락한 데다 자기 자신도 심각한 의료사고로 소송 중이잖아요. 게다가 병원 측을 대리해서 소송하는 게 바로 한진우 변호사 아니에요?
분명 지금 한진우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있는 걸 거예요. 하지만 한진우가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예요. 맞아요. 둘째가 이 사건을 맡았으니 이 일은 확실하게 끝난 거예요. 돈만 밝히는 그 녀석 성격에 주하영을 그냥 놔둘 리 없잖아요. 주하영 그 천한 거 이번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말은 그렇다만 난 어쩐지 마음이 안 놓인다. 똑바로 서. 앞으로는 되도록 한진호가 주가 일에 엮이지 않게 해라. 한진호, 그 녀석. 삼은 한씨여도 우리 본가랑은 이미 남이나 다름없어.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무슨 꽁꽁이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게다가 그 옛날 둘째네 그 통사고일도 아직까지 꽁하게 품고 있잖니. 만약에 뭘 알아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휴, 엄마 쓸데없는 걱정이세요 진짜. 캐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캤겠죠. 아무리 우리한테 불만이 많아도 결국엔 한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죠. 하긴 걔가 어떻게 외부인 하나 때문에 한가와 드물지겠어. 아버님, 사건 기록을 봤어. 낙마와 관련된 인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 청주에서 가장 세력 있는 권력가들이야. 네가 의도를 드러내면 그로 인한 위험은 벼랑 끝에서 줄타기 하는 거나 다름없어. 주하영, 정말 그들에게 선전포고할 셈이야? 확실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억울하게 누명 쓴 거라고. 이 세상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그럴 리 없어요. 난 우리 아빠를 잘 알아요. 평생을 고지식하게 청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아파도 특실조차 아까워하셨죠. 그런 분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뇌물수수 같은 더러운 짓을 하겠어요? 분명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된 거예요. 한 변호사 입장에선 나 도와서 얻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믿고 싶겠지. 우리 아빠가 억울하다는 걸. 한 변호사님, 뭘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결혼은 그저 각자 필요한 걸 취하는 거래일 뿐이잖아요. 만약 걱정되신다면 이 일로 번거로워지실까 봐요. 억지로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사건 기록에 있는 관련자 명단만 제게 주세요. 남은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끝에 어떤 꼴이 되든 조금도 연루되지 않게 할게요. 내일에 휘말릴까봐 주하영. 날 너무 얕보는데 이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까다로운 사건도 다 맡아봤어. 네 생각엔 내가 청주에 내일 모레 하는 늙은이들을 무서워할 것 같아? 난 청주 세력 안 무서워. 내가 무서운 건 네가 언제든 남이랑 끝장을 보려고 자신을 내던지는 그 미친 상태라고. 나한테 약속해. 앞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든 어떤 단서를 찾든 무조건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혼자서 목숨 걸지 마. 이건 동맹으로서의 상호 신뢰일 뿐만 아니라 네가 한진우 부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해. 알아들었어? 약속할게요. 명단엔 3사람이 있어. 첫 번째, 한가, 본가, 유스키. 두 번째, 아버님과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 청주건설그룹 배성창 회장.
세 번째, 아버님이 예전에 가장 믿었던 비서이자 신부 위문호. 그 아저씨랑 위 아저씨요? 그럴 리가요. 두 분 다 저희 아버지랑 가장 가까운 분들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게 찌르는 법이지. 하지만 이 명단은 사건 기록에 있는 자금 흐름과 증언의 궤적을 바탕으로 추려낸 거야. 장담할 순 없어. 이들이 정부 아버지를 모함하는 데 가담했다고는 하지만 이 세 사람 중에 분명 숨어 있을 거야. 아버님을 감옥에 보낸 진범이 주하영. 사냥을 시작할 준비는 됐어? 당연하죠. 유 부인, 위 비서. 두 분도 이 빌어먹을 임명메일 받으셨죠? 아니, 대체 누가 수작을 부리는 겁니까? 이건 그 당시 일은 우리가 감쪽같이 처리해서 모든 장부를 주 국장님한테 다 뒤집어 씌웠고 지금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른바 비밀 명단이란 게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죠? 제 말 좀 들어봐요. 그 당시에 난 주국장님 수행비서였다고요. 만약 이 명단이 폭로되면 우린 다 끝장이라고요. 입 다물어. 뭘 당황해. 예산사 팔아넘기고 해외에 집 살 때는 이렇게 겁내지 않았잖아. 유 부인, 위 비서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당시 준학산 그 늙은 여우가 고집이 셌잖아요. 만약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뒷일을 대비해서 우리 세 가문의 이익을 넘긴 증거를 숨겼다면요. 그럼 우리한테 비밀 메일 보낸 사람 혹시 그 딸인 주하영 아닐까요? 주하영? 만약 명단이 그 애한테 있다면 벌써 경찰서나 감사원에 가져가서 애비 누명부터 벗겼겠지. 뭐하러 익명 메일이나 보내면서 허세를 부리겠어? 그럼 당신 말은 우리한테 메일 보낸 사람이 우릴 떠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그 명단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어. 그 당시 준학산이 막다른 길에 물렸을 때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던 건 자기 가족뿐이었어. 그러니 그 명단은 틀림없이 주가에 있을 거야. 주하영이나 최지의 손에 있을 확률이 높아. 단지 걔네들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 주하연이 명단을 먼저 찾기둬서는 안 돼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안 이상 일은 쉬워지지. 잊지 마. 한현우와 주하영의 약혼이 아직 유효하다는 거. 그럼 그 앤 아직 내 손바닥 아니야. 당신들 두 사람은 제대로 감시해? 주하영과 그 못난 남동생 주성민 말이야. 명단의 행방을 찾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가져와. 만약 이 중요한 때에 실수하는 놈이 있으면 가만 안 둬. 유 부인, 안심하세요. 만약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죽은 사람만이 비밀을 지키는 법이니까요. 어머, 주의사. 너 이미 정직 처분받고 조사 중 아니야? 무슨 낯짝으로 경원을 돌아다녀? 아직 조사 안 끝났어. 처분도 안 내려졌고. 내가 왜 못 와? 난 억울한 누명 안 써. 주하영, 설마 한가 둘째 도련님이 한가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 더 봐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해두는데 한가 본가에서는 이번에 절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쩌면 더 일찍 널 감옥에 보내서 너희 부녀가 그 안에서 상봉하게 해줄지도 모르지. 너 뭐 하려는 거야?
정수진, 상대하기 귀찮은 것뿐이지 내가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야. 공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그 정도는 너도 알 텐데. 정 안 되면 너희를 다 끌고 지옥으로 가줄 테니까. 좋아요. 완전 미쳤어. 하영아, 빨리. 네 동생 응급실에 있어. 누구한테 맞았대? 누나, 드디어 왔네. 나 진짜 놀랬어. 방금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복매 쓴 놈들이 날 둘러싸더니 다짜고짜 때리잖아. 진짜 무서웠어. 나를 때리면서 계속 묻더라니까. 무슨 명단을 내놓으라면서. 그래서 난 전혀 모른다고 했지. 무슨 명단인지. 그런데도 안 믿더라. 내가 빨리 안 도망쳤으면 오늘 진짜 죽었을 거야. 그 자식 벌써부터 안달이 났네. 보아하니 진짜 찔리는 구석이 있나 보네. 너 이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밖에서 맞고 다녀? 지성민, 너 또 수업 빼먹고 딴짓 했지? 그 수업은 다 아는 거라서 집에 몰래 가서 게임 좀 하려고 했지. 우리 아들. 어쩌다 이 지경이 되도록 맞았어. 많이 아프지? 내 새끼 어떤 처죽일 놈이 그랬어. 주하영, 네 동생이 이지겸이 되도록 맞았는데 넌 훈계나 하고 있어? 네가 못나서 현우 오빠 마음 하나 못 잡아서 우리 모자가 어딜 가나 무시당하고 살잖아. 이 쓸모없는 배은망덕한 기집애! 아주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남존여비를 따지세요. 성민이가 올해 20살이고 키가 180이 넘는 성인인데 3살 먹은 애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학교 빼먹고 계속 사고 쳐서 맞은 건데 왜 하영 언니 탓을 하세요? 집에 일 생겼을 때 하영 언니 혼자 병원에서 죽어라 버텼어요. 성민이는요? 왜 쟤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나한테 기대기만 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영 언니 이용해서 한가해 시집 보낸 다음 팔아넘기려는 거잖아요. 이 귀한 아들내미 앞길 터주려고요. 너 이 망할 기집애. 우리 주가 일에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어! 엄마, 그만하세요. 유진아, 넌 먼저 나가 있어. 가자, 성민아. 우리 집에 가자. 이런 병원엔 안 있어도 돼. 집에 가서 엄마가 보양식 해줄게. 안 돼. 넌 지금 당장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 들어. 지금 집이 제일 위험해. 성민이 이 바보가 집에 갔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외부 출입이 통제된 학교만이 현재로선 가장 안전해.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친동생이 이렇게 맞았는데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라고. 너 정말 내녀란이구나. 뇌 CT 검사 결과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그냥 두피에 가벼운 찰과상이고 출혈량도 2ml도 안 돼요. 꿰맬 필요도 없고 뇌진탕은 더더욱 아니에요. 넌 지금 당장 학교로 가서 수업 들어. 당분간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집에 올 생각 마. 내 말 알아들었어? 엄마, 됐어요. 그냥 학교로 갈게요. 좋아요. 애초에 널 낳는 게 아니었어. 실수로 널 임신하지만 않았어도 네 아빠랑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고생도 안 했을 거야. 앞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든 어떤 단서를 찾든 무조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요. 이건 동맹으로서의 상호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한진우 부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해요. 한 변호사님, 상대 측 법무팀이 너무 완강하게 나옵니다. 만약 이 조항을 회의 잠시 중단. 다들 나가.
여보세요? 한진우. 방해한 거 아니죠? 한진우 부인이 먼저 전화를 다 주시고, 난 언제든 시간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요. 오늘 성민이가 학교 밖에서 머리에 뭘 뒤집어 쓴 채 맞았대요. 상대가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애를 집에 안 보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집도 이미 감시당하고 있을 테니 차라리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학교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한 거. 잘하셨어요. 학교엔 보는 눈이 많아서 함부로 손 쓰진 못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겁내지 마세요. 저한테 맡겨요. 노석진한테 실력 좋은 애들 몇 명 데리고 경호원 명목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성민이를 몰래 지키라고 할게요. 주가 근처도 사람을 보내 24시간 감시할 테니 놈들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진우 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하영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무리하지 않고 바로 나한테 알려줬잖아요. 약속을 지켜줘서 정말 기뻐요. 네. 한 변호사님, 오늘 길에서 성민 도련님을 막아선 놈들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무두머리는 서그룹 사람이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건 서그룹 대표 서민성입니다. 서민성이라 그 늙은 여우 셋이 연관성을 숨기려고 자기 사람을 직접 쓰진 않았겠지. 서민성 같은 멍청한 놈의 손을 빌려서 간을 본 거야. 서 대표님, 사람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약효도 슬슬 돌 때가 되고요. 오늘 밤 마음껏 즐기십시오.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하겠습니다. 서 대표님, 기분 좋으시면 절대 잊지 마세요. 현우 오빠한테 약속하신 거요. 아이, 걱정 마. 이 예쁜 아가씨가 내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성남지구 그 땅 계약서 말이지. 어렵지 않지. 어젯밤엔 내 아내를 노리더니 아직 손도 못 봐줬는데 오늘은 내 처남을 건드려. 제명에 살기 싫은 모양이군. 이 언니 하나 제대로 못해? 일하기 싫어? 못하겠으면 꺼져! 어떤 새끼가 눈깔이 삐었어! 한가 둘째 도련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다 오시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서 대표님, 참 건망증 거 심하시네. 어제 한간에 3층 휴게실에서 아주 신나 보이시던데 누굴 건드리려고 한 거지? 네? 아이고,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라고요. 둘째 도련님, 어제 현우가 굳이 자기 약혼녀를 제게 주며 거래하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계셨잖아요.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전 주양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고요. 주양, 틀렸어 한가 며느리야. 둘째 사모님. 틀렸습니다, 한가. 며느리입니다. 둘째 사모님이죠. 둘째 사모님. 제 아내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처남까지 건드렸으니 죄가 더 무겁죠. 한가 둘째 도련님, 재판을 아무리 잘하신다지만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습니까? 게다가 한가 본가에서도 이 서사장 체면은 세워준다고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회사에 들이닥치다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이야. 분명히 말하는데 여긴 내 회사야. 여기서 폭행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 대표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전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법과 질서를 아주 잘 지키죠. 대놓고 폭행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합니까? 그냥 가는 길에 300장이 넘는 부적절한 사진들과 내연녀에게 보낸 이체 내역을 뿌렸을 뿐입니다. 너! 시간 좀 보시죠. 지금쯤 서부인하고 기자들이 도착할 텐데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한진우, 너 무슨... 여보... 서민성! 여보! 서민성! 이 기둥사방 같은 짐승아! 내 돈 갖다가 밖에서 여우 같은 년을 만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얘들아, 저놈 반 쥐가 나! 아니야, 여보. 패! 차! 여보, 잘못했어. 한 변호사님, 서그룹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주요 협력사들도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들도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부인의 처가 쪽에서도 지원을 끊어서 아마 이번 생엔 재계약이 힘들 겁니다. 서민성은 그저 남들한테 떠밀려 간이나 보는 멍청이야. 그놈이 쓰러졌으니 유스키와 배성창, 그 늙은 여우들도 분명 눈치를 챘을 거야. 인력을 더 배치해 주성민의 학교뿐만 아니라 주하영의 어머니 쪽에도 24시간 사람 붙여서 지켜. 절대 그놈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그녀의 가족을 이용하게 둬선 안 돼. 알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둘째 사모님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 쪽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의료사고 유가족들이 병원으로 쳐들어가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며 둘째 사모님을 처벌하라고 난리랍니다. 자살? 네, 환자 유가족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사람들을 잔뜩 몰고 와서 일반의 과를 맞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모님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고 박박 우기면서 현장은 통제 불능 직전입니다. 차 돌려, 병원으로 가. 네. 너 악덕이사야! 바로 저 여자예요. 악덕이사라며! 바로 저 여자. 악도비사. 다들 조용히 해요! 다들 조용히 좀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하는 악덕의사 주하영입니다. 의술이라곤 쥐뿔도 없고 행령검인 지혜비 백으로 병원에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내 딸을 죽여놓고 배상은커녕 오히려 자기 약혼자 백을 믿고 청주 최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같이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뒷배로 들어온 가산이었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해? 내 말이 너무 뻔뻔하네. 사람을 죽여놓고 변호사를 써서 유가족을 압박하다니 진짜 못된 인간이네. 내가 당신들을 괴롭혀요. 처방은 제가 내린 것도 아니에요. 지난 보름 동안 당신들 1원 한 푼 안 내서 전부 저랑 제 친구가 사비 털어서 중환자 제 비용 대신 냈어요. 여기 쓰담 내역이랑 사용증 다 있어요. 대체 누가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건데요? 헛소리 마요. 주 의사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내가 세계의 성을 지나 의사님 명성 듣고 와서 수술받았어. 내 목숨도 주 의사님이 살렸어. 맞아요. 주 의사님은 평소에 촌지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죽여버릴까요? 내 딸 살려내! 죽여버릴 거야!
전 그저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방송 중이야. 마침 잘 됐네요. 전 할로펌의 한진우입니다. 모든 네티즌이 증인입니다. 당신들은 집단으로 난동을 부리고 무고한 채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흉기를 들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고의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당신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 할로펌 간판을 거꾸로 달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왜 그래? 그건 내가 할 소리 아니야? 아까 이혜린 어머니는 그냥 겁만 주려던 거였어. 당신이 일부러 다가가서 다친 거잖아. 내가 똑똑히 다 봤어. 이가는 지금 완전 이판사판이라 말로 타일러봤자 소용없어. 이건 일종의 심리전이야. 피를 봐야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거든. 게다가 생방송 증거도 있고 그래야만 저 미친 개들을 당분간 쫓아내고 여론이 다 확산돼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 심리전? 힘 조절을 못해서 급소라도 찔렸으면 어쩌려고. 아무리 병원이라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한진우, 날 도와준 건 고마운데 부탁이니까 날 돕기 전에 당신 몸부터 먼저 챙기면 안 돼? 날 걱정하는 거야? 걱정해주는 거네. 당신은 남을 배려하기 전에 자신을 잘 지켰어? 일단 움직이지 마요. 먼저 상처부터 붕대로 감아줄게. 잘생겼어? 한진우 부인. 만약 정참기 힘들면 난 신경 안 써. 지금 당장 결혼의 의무를 다해도 당신, 가만히 좀 있어요. 다쳤으면 가만히나 있지. 한진아, 뭐 하는 거야? 여기 병원이잖아. 언제 사람 들어올지 몰라. 가만히 있어. 아파.
상처 눌렸어? 안아줘. 그럼 안 아플 거야. 지금 나한테 어리광 피우는 건가? 한진우 부인, 우리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혼인신고부터 할까? 하영아, 나 방금 연달아 수술 끝났는데 일반외과 쪽에 보호자가 난동 피우면서 칼까지 휘둘렀다며. 너 괜찮아? 큰일 났네. 양속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저혈당 때문에 헛것이 보였나 봐. 방금 하영이랑 안고 있던 그 남자가 어떻게 한 변호사일 수가 있어? 하영이는 항상 규칙을 제일 잘 지켰잖아.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그렇게 큰일을 벌일 리가 없어. 약혼자의 사촌동생이랑 사귀다니. 그래, 분명 헛것일 거야. 헛것이 아니었어. 진우 변호사님, 방금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제발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죽여서 입막음하진 말아주세요. 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와 하영이의 일을 소문내셔도 됩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주아영, 너 미쳤어? 한진우랑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알아. 한현우 그 개자식이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네가 걔한테 복수하고 싶다면 두 손 들고 찬성이야. 하지만 아무리 딴 남자를 만나도 한진우를 건드리면 어떡해. 한진우가 어떤 사람인데. 뼈도 안 남기고 사람 잡아먹는 악마라고. 그런 사람은 네가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야. 그러다 뼈도 못 추릴걸. 아이 참, 유진아. 한현우한테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나 진심이야. 나 한진우랑 우리 약혼 할 거야. 주아영, 너 진짜 본가 약혼녀란 타이틀을 달고 곧바로 둘째네랑 혼인신고를 한다고? 너 이러다 양가 다 차지하겠어! 아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퇴근시켜주려고. 그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 혼자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착하지. 얼른 나와. 어머님이랑 성은이 쪽은 내가 이미 경호원을 보냈어. 하루 종일 몰래 보호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한진우 부인이니까 당신 안전은 내가 직접 지켜야지. 그럼 알겠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런 게 아니라더니. 여긴 진호 어쩐 오빠. 일이에요? 오후에 막 들었어요. 일반외과에서 보호자가 난동 부렸다고요. 어떻게 주아영 때문에 칼을 대신 맞을 수 있어요? 주간에 지금 재수원 붙었어요. 진호 오빠, 앞으로는 현우 오빠 때문에 주아영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괜히 재수 없는 일 엮이지 말고요. 진호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제 생일 파티인데 그때 와주면 안 돼요?
한진우, 바람맞히는 거냐? 눈빛이 사람 죽이겠어. 죽을 거면 혼자 죽어. 나랑 한진우는 아직 비공개 관계야. 만약 정수진 그 입 가벼운 애가 알면 청주 전체에 소문 다 날 거야. 파혼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조심하는 게 좋아. 설마 또 그놈들인가? 죽어. 한진우? 술 마셨어? 어떻게 들어왔어? 당연히 열쇠로 들어갔지. 우리 집 열쇠가 어디서 났어? 내 부인 집 열쇠가 있는 게 뭐가 이상해? 한진우, 너 진짜 좀 변태 같다? 아니면 너 예전에도 자주나 자는 틈을 타서 몰래 들어왔었어? 좋아요. 비겁한 건 오히려 너지. 나랑 잤으면서 입 싹 닫고 이제 와서 책임 안 지려는 거지? 내가 언제 책임 안 진다고 했어? 일어나, 한진우. 너무 무겁잖아. 대체 왜 이래? 술은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주아영, 난 보수적인 남자야. 네가 내 순결을 뺏었으니 끝까지 나한테 책임져. 알아들어? 미안해, 알았어. 진정해, 응?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오늘 병원 앞에서 왜 날 피했어? 다른 여자가 네 남편한테 말 걸고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아, 정수진 말이야? 어떻게 아무런 반응도 없을 수가 있어? 나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잖아. 네 마음에 난 정말 일말의 위기감도 가질 가치가 없는 거야? 재계와 법조계에서 과단성 있게 일하며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염라대왕이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이유가 설마 질투나서 그런 거야? 이 남자 의외로 좀 귀엽네. 좋아요. 왜 웃어? 내 말이 전곡을 찔렀어? 너 진심으로 아예 나랑 결혼할 생각 없었던 거 아니야? 한진우, 우리 혼인신고부터 할까? 너 진짜 나랑 결혼할 거야? 응. 난 거짓말 안 하잖아. 한진우 대표 변호사님, 이제 기분 좀 풀렸어? 그럼 뽀뽀 한번 해줘. 그럼 믿을게. 뽀뽀 한 번만 한다며 숨 막혀 죽겠어. 그럼 내일 우리 어머니 뵈러 가자. 어때? 내일? 내일 오후에 가면 안 될까? 내일 오전에 교도소에 면회 좀 다녀오려고, 주 선생님.
좋아. 아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난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지? 며칠 전에 한진우가 면회 왔었어. 한진우요? 걔가 왜 왔어요? 나보고 잘 지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건 뒤집어 주겠대. 한진우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사실 너한테 지금껏 말 안 한 게 있다. 그때 말이야, 현우가 청혼하기 전에 사실 한진우가 먼저 널 달라고 찾아왔었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 한진우가요? 예전에 저한테 청혼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한진우겐 속을 알 수 없는 놈이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내 말 들어라.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마. 이 진흙탕에 더 엮이지 말라고. 아빠도 재심 안 바란다. 그저 너랑 엄마, 그리고 성민이가 밖에서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그때 왜 그렇게까지 현우랑 결혼시키려고 고집하셨어요? 현우는 한가라는 배경이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무엇보다 머리가 나빠서 다루기 쉬웠거든. 하영아, 부모 마음이란 게 자식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법이야. 아빠는 네가 평생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찾아주고 싶었어. 아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셨어요. 현우 오빠 밖에서 벌써 사생활까지 뒀다고요. 저랑 결혼하려던 것도 결국엔 우리 주가 권력 때문이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절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저한테 단 한 번도 제가 뭘 원하는지 묻지 않으셨잖아요. 전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강해져야만 진짜로 기댈 곳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빠 사건은 무조건 제가 파헤칠 거예요. 옛날에 현우가 내게 청혼하기 전에 사실 진우도 날 찾아와 청혼했었어. 그것도 여러 번이나.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예요. 청주중앙병원 일반외과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올해 몇 살이지? 27입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이름은 주하영이고 준학산 씨의 딸입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윤학선의 딸이라면 한현우의 약혼녀일 텐데. 이젠 제 사람입니다. 한진우,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사촌형의 약혼녀를 뺏을 수 있어?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넌 겁도 안 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뭐가 무서워요? 우리 한가의 전통 아니에요? 형제가 한 여자를 모시는 거요. 왜요? 어르신들은 더럽고 추잡한 짓은 다 해놓고 정작 아랫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건 못 보겠어요? 잘 들어. 너희 둘의 결혼. 난 절대 허락 못해. 한가에서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다. 결혼은 자유입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제 결혼식에 안 오시면 됩니다. 한가가 반대한다면 한가 사람들 전부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신랑 신부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나!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알아요. 아까 우리 약혼 이용한 거 어머님 화나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건 계약 내용이잖아요. 화낼 이유도 없고요. 다만 그럴 필요 없어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요. 나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좋아요. 잘 들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건 오직 당신과 하고 싶어서예요. 다른 그 누구와도 어떤 일과도 전혀 상관없어요. 본가에 복수하려는 것도 어머니를 화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한진우 씨, 당신은 가끔 진짜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이요?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오해하게 되잖아요. 나랑 결혼하는 게 정말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라고요. 호감이 뭐 대수라고. 좋아요.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은 늘 진심이었어. 상처 약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앞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병원부터 가요. 제가 의무실 열쇠 가져왔으니까 다시 소독해 줄게요. 덧나지 않게. 병원 안 가도 돼요. 집에서 갈게요. 집으로 가요. 어느 집이요? 당연히 우리 집이죠. 한진우 부인. 우린 지금 사실혼 관계니까 당연히 자기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죠. 이건 혼인내 의무입니다. 그때 계약서 쓸 때는 같이 산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한 말은 한진우 부인 역할을 잘하라고요. 그리고 그 역할에는 당연히 자기 남편이랑 한 침대를 쓰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게 포함된다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한진우 씨, 지금 완전 꽁투 쓰면서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한진우 부인, 정정하죠.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법에선 이걸 본 계약의 최종 해석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죠. 진짜 법률 깡패네요. 꽉 잡아요, 한진우 부인. 우리 집으로 갑니다. 오늘 교도소 면회 갔다 왔지. 상황은 좀 어땠어? 그 시절 현우가 청혼하기 전에 사실 진우도 집에 와서 나한테 널 달라고 청혼했었어. 그것도 여러 번이나.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아빠가 내가 더 이상 조사하는 걸 원치 않으셔. 그건 네 안전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널 끌어들이기 싫으신 거지.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일이 곧 내 일이니까. 그 명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내가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줄게. 내 말은 만약에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가 본가랑 한가 전체가 우리 아빠 모함하는 데 가담했다면 그래도 말했잖아. 난 내 와이프 일에만 관심 있다고. 한가가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처는 잘 아물고 있어. 그래도 상처는 조심해야 해. 저녁 안 먹었지? 내가 한번 볼게. 냉장고에 뭐 있는지. 뭐 좀 만들어줄게. 좀 고프긴 하네. 배가 고픈 건 아니고 우리 한진우 부인 요즘 스트레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키스로 좀 풀어볼까? 마치 그날 호텔에서처럼. 한진우 씨, 인정할게요. 그날 밤 호텔에선 확실히 스트레스는 풀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주 멀쩡해요. 더는 선을 넘고 싶지 않아요. 단순한 계약 결혼인데 이런 짓까지 해야 한다면 육체적 거래와 다를 게 뭐죠? 긴장할 거 없어요. 방금 제 제안은 스트레스가 심해 보이길래 조금 풀어주려고 한 것뿐이니까요. 이런 일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 싫다면 없던 일로 하죠. 하지만 조아영 양, 당신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부부란 원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해. 알겠어요. 난 내 사람한텐 늘 잘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럼 먼저 씻을게요. 대체 뭐가 문제지? 진짜 나랑 안 자고 참는다고? 여보세요? 누구야, 분위기 깨게.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좀 해! 음악 꺼! 여보세요? 둘째 형, 이렇게 늦게 어쩐 일이세요? 혹시 제 그 골치 아픈 사건 큰 진전이라도 생겼나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노석진, 뭐 하나 물어보자. 말씀하세요. 너 평소에 여자 꼬실 때 어떻게 하냐? 네? 둘째 형, 무슨 소리예요? 설마 제 사건 때문에 미인계 쓰려는 건 아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아유. 불쌍한 척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은 원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에 잘 넘어가거든요.
한진우, 왜 그래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봐줘요. 눈을 못 뜨겠어요. 좀 불어줄래요? 한진우, 나랑 자고 싶어서 그래요? 나랑 자고 싶은 거예요? 정말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네요. 난 또 나랑 자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어설픈 연기로 불쌍한 척하는 줄 알았죠. 하긴 한가둘째 도련님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제가 오해했네요. 미안해요. 제가 불어줄게요. 오해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영 씨는 자고 싶어요. 근데 도망갈까봐 겁나서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요. 네? 진우씨, 살살해요. 상처가. 조금만 더 키스하게 해줘요. 내 상처도 더 빨리 나을 테니까요. 불 끌까요? 네. 잠이 안 와요. 조금요. 조하영 씨, 나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죠? 왜 그렇게 말해요? 청주에서 내 평판이 어떤지 나도 잘 알거든요. 남들은 날 이렇게 말하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성격은 차갑고 다가가기 힘들다고. 네. 그리고 일처리가 매섭고 악랄하다고. 본인 평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네. 사실 차가운 게 아니라 웃는 게 서툰 것뿐이에요. 타고난 무표정? 아니요. 어릴 때 웃기만 하면 맞았거든요. 아버진 제가 웃는 걸 싫어하셨죠. 약자만이 항상 웃고 다니는 거라며.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 번도 안 웃겠어요. 그래서 어릴 땐 항상 맞았어요. 하영아, 너 살 좀 빼야겠다.
여자애는 말라야 해. 사내애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네, 아빠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갈비 2근 사기도 벅찬데 너한테 고기를 다 챙겨주네. 진우 씨, 사실 전 항상 진우 씨 좋게 생각했어요. 오늘 일만 해도 그래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잖아요. 절 도와준 게 단지 제 일이라서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헛소문이나 억압 같은 거요. 끝없는 어둠 속에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빛이 되어야 해요. 절대 먼저 우릴 망치려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선 안 돼요. 난 주하영이야. 우리 아빠는 주막산이셔. 청주에서 우리 아빠 모르는 사람 없어. 만약 네가 무슨 억울한 일에 당하면 우리 아빠 찾아와. 아빠가 꼭 도와주실 거야. 끝없는 어둠 속에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빛이 되어야 해. 절대 우릴 망치려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져선 안 돼. 사탕 먹고 살아남아. 당신, 그거 알아요? 그날 이후로 전 단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여보세요? 한진호, 너 지금 당장 본가로 튀어와. 그리고 네 그 약혼녀도 데리고 와. 당장! 저 좀 보세요. 방금 만난 사이 같아요? 진작에 눈이 맞았을 거예요. 맞아요, 할아버님. 하영 언니는 분명 현우 오빠의 약혼녀인데 지금은 진우 오빠랑 저렇게 가깝잖아요. 소문이라도 나면 주가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진우야, 큰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너랑 주가 아가씨가 진작에 사귀고 있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님, 그거 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하영이에게 청혼하려 했던 건 원래 저였습니다. 큰어머니와 형이 끼어든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판을 짰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판에 들어온 겁니다. 할아버지,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 상처들 전부 어제 오후에 진우가 사람 시켜서 한 짓이에요. 현우 오빠가 이 지경이 됐는데 진우 오빠 하영 언니를 뺏으려고 너무 심하게 때린 거 아니에요? 혜성아, 가밥! 할아버지, 가법을 쓰시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한현우가 입버릇처럼 남이 자기 약혼녀를 뺏었다고 하죠? 근데 먼저 바람 피운 건 그쪽이에요. 밖에 내연녀를 둔 것도 모자라 사생아까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본가에서 말하는 법도와 체면인가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현우 오빠. 오빠 마음속엔 나밖에 없다며. 이 여자는 누군데? 얘는 또 누구야? 그래, 나 바람 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손도 못 대게 하잖아. 내가 저런 여자 때문에 평생 독수 공방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아버님, 저 여자가 계속 튕기니까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요. 쟤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한가분가 언제 대를 잇겠냐고요. 그만해! 그렇게 추잡한 짓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입을 놀려! 당장 나가! 다들 썩 안 나가! 진우야, 현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네가 도리를 저버리고 사촌 형의 약혼녀를 빼서 가풍을 망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가법은 반드시 집행하겠다. 주가 아가씨, 넌 날 따라오너라. 넌 날 따라오너라. 안 가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시작하시죠. 주가 아가씨, 한가는 만만한 곳이 아니야. 네가 낄 때가 아니란 말이다. 네가 오늘 현우의 약점을 잡긴 했지만 진정으로 한가에서 자리 잡으려면 자리 굴리는 걸론 턱도 없어. 한가 할아버지, 전 단 한 번도 한가에서 잔머리를 굴릴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저를 건드리지 않으면 저도 안 건드린다는 것뿐이에요. 한현우는 저한테 안 어울려요. 저도 절대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고요. 이하의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군.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고 냉정해. 현우 그 쓸모없는 녀석은 확실히 이 아이에게 안 어울려. 어쩌면 진우와 이 아이가 진짜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어. 정확히 말하자면 전 처음부터 판을 짠 거고 그는 모르는 사이에 그 판에 빠진 거죠. 한진우 부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요. 역시 최종 해석권을 가진 남자답네요. 엄마, 한진우랑 주하영이 얽히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이참에 자연스럽게 파혼하면 되잖아요. 드디어 내가 그 여자 차버리는 거라고요. 이 멍청한 놈아! 한진우랑 주하영이 얼마나 교활한데. 둘이 손이라도 잡으면 어쩔 거야? 과거 준학상일도 분명 다 파헤쳐질 거고 우리 한가본가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계속 우리만 이렇게 애쓸 순 없지. 가만히 앉아서 이득만 보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게 해야지. 쌀 들고 이따위로 시쳐요? 준학산이 들어갔으면 이 일은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쪽 귀한 딸내미가 밖에서 분란을 일으키더니 기어코 한진우까지 끌어들였잖아요. 도대체 딸 하나 통제 못해요? 나한테 화내지 마요. 그쪽 자식 교육이나 잘하지.
원래 하영이가 한가에 무사히 시집갔으면 이 일은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쪽 금쪽 같은 아들 현우가 우리 주가를 얕보더니 죽어라 파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녀석이 자기 무덤을 파지 않았다면 진우가 이 일에 엮였겠어요? 우리 현우 들먹이지 마요. 최지혜, 내가 경고하는데 그쪽 미친 딸년이나 제대로 단속해. 착각하지 마. 주하영이 사건 뒤집으면 우리 한가 봉가만 죽는 줄 알아? 잊지 마. 준학산 그 멍청이가 당신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는 거. 진실이 다 밝혀지면 당신 최지혜도 무사하지 못해. 유숙희, 네가 예전에 나한테 큰 소리 치면서 장담했잖아. 주 선생님을 감방에 보내면 발 뻗고 달 수 있다고. 뭘 당황하고 그래. 그 명단이 존재하는지도 아직 미지수야. 100번 양보해서 진짜 있다고 쳐도 주하영이 안다는 보장도 없어. 넌 그냥 얌전히 그 요양원에 머물면서 몸이나 사려. 주하영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절대 너까지는 못 알아낼 테니까 입 조심하고 조용히 지내. 저기, 아유. 잠깐만요. 난 여기 그냥 요양하러 온 건데 아픈 데도 없는데 웬 주사를 놓는 거죠? 형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주하영, 네가 어떻게... 주하영, 너 미쳤어. 이건 납치야. 당장 내보내줘. 우리 아빠 모함한 거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 아는 대로 다 말해. 아이고, 하영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랑 네 아빠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산데 내가 어떻게 모함하겠니? 하영아, 형 아주머니 말 들어봐. 더 이상 쓸데없이 재심 청구할 생각 마. 네 아버지는 이미 들어갔어. 여기서 더 소란 피워봤자 네 아버지를 구하지도 못하고 너까지 얽혀 들어갈 뿐이야. 주하영,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변호사님, 빨리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미친 기집애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건 불법 감금이야, 알아? 이미 판결난 사건 때문에 너까지 감옥에 갈 작정이야? 정말 어리석군. 형구인, 많이 놀라셨죠? 당장 꺼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한 변호사, 오늘 정말 덕분에 살았어요. 제때 안아줬으면 그 미친 기집애가 또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형, 부인, 전 한가일에만 관심 있습니다. 준학산 선생님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 상관 안 해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가, 본가가 그 일에 가담한 세부 내용을 외부인한테 누설한 적 있습니까? 단 한 글자라도요? 한 변호사, 걱정은 붙들어 매요.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정말 단 한 글자도 외부인한테 말한 적 없어요. 우린 다 한 배를 탄 처진데 내가 미쳤다고 유스키를 한 잔에 빠뜨리겠어요? 안 했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큰어머니도 참 어리석으시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될 걸 왜 굳이 준학산을 건드렸는지. 이 일을 어떻게 유스키 탓을 해요? 굳이 따지자면 준학산 그 양반이 너무 멍청하고 주제 파악을 못한 탓이죠. 애초에 한주 양가가 결혼으로 맺어졌으니 당연히 한 식구잖아요.
근데 성남지구의 그 확실한 알짜배기 사업을 준학산 그 꽉 막힌 양반이 결제를 안 해주고 버티잖아요. 죽어라 우기길. 거기가 무슨 생태보호구역이라 개발 안 된다고요. 본줄을 끊는 건 부모를 죽인 원수나 다름없죠. 진작에 눈치껏 사인했으면. 위문호랑 배동창이 뭐하러 그렇게 애써서 판을 짰겠어요. 다 같이 진작에 둘러앉아서 편하게 큰 돈 벌었겠죠. 못하러 이 지금까지 왔겠어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한 변호사, 왜 그래요? 똑똑이 들었어? 아주 똑똑히. 당신데. 형부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하신 진술은 제가 전부 다 녹음했습니다. 하영아, 서재를 이렇게 어질러 놓고 뭘 찾는 거니? 엄마, 아빠가 예전에 결제했던 성남 보호구역 관련 원본 서류요. 그것만 찾으면 한가본가와 배성창이 모함한 증거를 밝히고 아빠 누명도 벗길 수 있어요. 하영아, 일단 물 좀 마셔. 좀 쉬었다 찾아. 고마워요, 엄마. 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 너랑 성민이를 위해서야. 네 아빠는 꽉 막힌 사람이라 융통성이 없어. 엄마, 좋아요. 쓸데없이 발버둥 치지 마. 지금쯤이면 약효도 슬슬 다 돌았을 텐데. 한현우, 내가 경고하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이미 한진우랑 혼인신고했어. 난 이제 그 사람의 정식 아내라고. 혼인신고? 좋아요. 설마 착각하는 건 아니지? 한진우, 그 냉혈하니 진심으로 널 좋아한다고. 그 자식은 너랑 그냥 장난친 것뿐이야. 그가 원하는 건 네가 아니야. 그 녀석은 그저 널 빼앗고 싶었을 뿐이라고. 오늘 나랑 약혼하는 사람이 누구든 걘 다 뺏었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예전에 우리 아빠가 걔네 엄마를 그렇게 뺏었거든. 걘 우리 본가를 증오하니까. 한진우, 여긴 한가본가야. 네가 함부로 날 뗄 곳이 아니라고! 비켜! 쓸모없는 것들. 그만 때려, 한진우. 이러다 사람 죽겠어.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선배, 당장 청주의 모든 언론사를 한가로 불러요. 한가에 배형 뉴스가 있다고 해요. 한 변호사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가 첫째 도령님이 다치셨다던데요? 둘째 도련님, 이 한밤중에 한가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기자님들이 다 모이셨으니 저 한진우가 오늘 청주 시민 여러분께 두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전 한가 본가의 외아들 한현우가 제 합법적인 아내 주하영에게 불미스러운 짓을 저지르려 했습니다. 인적,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담당 변호사로서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둘째, 전 청주시장이신 준학산 선생님의 낙마 사건과 관련해 저희 측은 이미 확실한 증거와 핵심 내부 고발자의 증언,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한가본가와 위문호, 건설그룹 배성창 등이 경제범죄를 덮기 위해 결탁하여 꽁인지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이의제기 및 재판 감독 절차를 밟아 법에 따라 항소와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준학산 선생님을 위해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진짜 범인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한 변호사님, 대의를 위해 가족을 고발하시는 겁니까? 진우 도련님, 방금 하신 발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스키 씨, 한현우 씨, 두 분은 다수의 중대 경제범죄 및 무고 조작 혐의가 있어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안 돼! 엄마! 엄마, 살려줘! 유스키 씨, 가시죠. 한진아, 너 오늘 모든 언론 앞에서 그렇게 말해버린 거 한가 전체와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뜻이잖아. 너한테 정말 그럴 가치가 있어? 상관없어. 내 세상은 진작 텅 비어 있었어. 너 빼고는. 응? 내 말은 아주 오래전 그 호숫가에서부터 내 세상에는 너 하나뿐이었다고. 진우 씨,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이 사탕 먹고 꼭 살아.
그때 그 소년이 당신이었군요. 나예요. 하영 씨, 그날 이후로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내가 한 걸음씩 치밀하게 계획해온 건 오직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곁에 설 자격을요. 오늘부터 우리의 계약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조아영요. 저와 진짜로 결혼해서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평생토록 변치 않고 함께 할게요. 허락해 줄래요? 네, 그럴게요.